여기 믿기 힘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캐나다 출신 여행 유튜버 제이슨, 40여 개국을 다닌 그는 한국을 공장 굴뚝과 스모그의 나라라 생각했습니다. 스폰서 제안이 들어왔을 때도 돈 때문에 마지못해 수락했죠. 그런데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 그의 세계관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건 가짜야. 세트장이야. 지하철 의자에서 난방이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USB 충전기가 있었어요. 자정의 거리를 여자들이 두려움 없이 걸었죠. 무인 가게는 양심으로 운영됐고 다리 밑은 카페가 됐습니다. 캐나다보다 깨끗하고 유럽보다 안전하고 미국보다 신뢰로 가득한 나라. 그가 올린 영상 한 편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CNN과 BBC가 보도했고 100만 명이 울었습니다. 한국은 기술 선진국이 아니다. 인간 선진국이다. 이건 단순한 여행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을 목격한 한 외국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의 이런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 앞으로 더 발전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1등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제주, 해외 어디든 환영이에요. 그리고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제이슨입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온 여행 크리에이터죠. 40여 개국을 다녔어요. 솔직히 아시아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공장 굴뚝과 스모그만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스폰서 제안이 들어왔어요. 한국 일주일 촬영이었죠. 돈 때문에 수락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였어요.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 놀랐습니다. 공기가 캐나다보다 깨끗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화장실은 5성급 호텔 수준이었죠. 자정인데도 청소 직원이 계속 닦고 있었어요. 공항 철도를 탔습니다. 좌석마다 USB 충전 포트가 있었어요. 난방 의자도 있었죠. 겨울인데 엉덩이부터 따뜻했습니다. 전철에 난방 의자라니요. 캐나다에도 없는 건데요. 판교역에 내렸습니다. 밤 10시였어요. 플랫폼에 스크린 도어가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선로를 차단한 유리문이었죠. 캐나다 밴쿠버 스카이트레인에도 없어요. 뉴욕, 런던, 파리 대부분 없습니다. 사람이 떨어져 죽는 사고가 많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전 역에 다 있었어요. 전철이 들어올 때 오차가 없었습니다. 정확히 문 앞에 멈췄죠.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을 봤을 때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유리로 된 정류장 안에 난방 의자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따뜻했어요. USB 충전 포트도 있었고요. 버스 도착 시간이 실시간으로 떴습니다. 3분 후, 7분 후까지요. 저는 카메라를 켜고 외쳤습니다. 이건 가짜야. 세트장이야. 이렇게 완벽한 도시는 있을 리 없어. 주변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난방 의자에 앉아 몸을 녹이고 있었어요. 학생은 충전하며 음악을 듣고 있었죠. 이건 그들에게 일상이었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캐나다가 선진국이라고 배웠는데 틀렸다는 걸요. 진짜 선진국은 여기였습니다. 시민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배려하는 나라요. 지하철 의자를 따뜻하게 만들고 정류장에 충전기를 놓는 나라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40여 개국을 다녔지만 이런 충격은 처음이었어요. 저는 한국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70년 전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됐었죠. 자원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녹화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놀라운 나라에 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에요. 저는 이 나라를 완전히 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홍대에 갔습니다. 밤 9시였어요.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조용했습니다. 소리 지르는 사람도, 싸우는 사람도 없었어요. 캐나다 밴쿠버 클럽 거리는 매주 싸움이 나거든요. 여기는 달랐습니다. 야시장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절반이 무인 가게였습니다. 액세서리 가게, 핸드폰 케이스 가게, 간식 가게까지요. 주인이 없었어요. 물건만 진열되어 있고 QR코드만 붙어 있었죠. 저는 실험을 했습니다. 핸드폰 케이스를 집었어요. 그리고 결제 없이 그냥 나왔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알람도 안 울렸고 제지하는 사람도 없었죠. 저는 다시 가져다 놓았습니다. 두 번째 가게도 똑같았습니다. 귀걸이를 짚고 나왔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옆 가게 주인도 그냥 웃으며 쳐다볼 뿐이었죠. 저는 다시 가져다 놓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주변을 봤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QR코드를 찍고 결제하고 있었어요. 당연한 듯이요. 16살로 보이는 학생도, 20대 커플도, 50대 아저씨도 모두 똑같이 양심적으로 결제했습니다. 떡볶이 포장마차에 갔습니다.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먼저 드시고 맛있으면 그때 돈 주세요. 저는 놀라 되물었습니다. 선불 아니냐고요. 아저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맛없으면 돈 안 받아요. 믿으니까요. 그 순간 이해했습니다. 이 나라는 시스템이 아니라 신뢰로 돌아간다는 걸요. CCTV로 감시하는 게 아니었어요. 양심을 믿는 거였죠. 숙소에 돌아와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무인 가게가 가능한 나라였어요. 다음날 조회수가 폭발했습니다. 해외 댓글이 쏟아졌죠. 유럽이면 10분 만에 털린다. 가짜 같은 나라다. 이게 진짜 선진국이구나. 한국 댓글도 많았습니다. 이게 뭐가 특별한가요? 원래 이런 건데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몰랐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요.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나라는 없었습니다. 파리에도, 런던에도, 뉴욕에도, 도쿄에도요. 무인 가게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였어요. 그리고 그 신뢰는 시민 한 명 한 명이 만든 거였죠. 이 나라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않아도 양심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게 문화였어요. 저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기술 선진국이 아닙니다. 신뢰 선진국이에요. 진짜 기술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반포대교 아래로 갔습니다. 한강 야경을 찍으려고요. 밤 10시였어요. 그런데 다리 밑에서 음악이 들렸습니다. 재즈였어요. 내려가 봤습니다. 눈을 의심했어요. 다리 밑이 카페였습니다. 테이블과 의자가 있었고 조명이 따뜻하게 켜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며 공연을 보고 있었죠. 가족도 있었고 연인도 있었고 혼자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 그랜빌 다리 밑은 노숙자 천지예요. 마약과 범죄의 온상이죠. 경찰도 잘 안 갑니다. 위험하거든요. 런던 템스강 다리 밑도 똑같아요. 파리 생강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서울은 달랐습니다. 다리 밑이 문화공간이었어요. 인디밴드가 공연하고 있었고 옆에는 사진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미친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다리 밑에서 책을요? 밤 10시에요?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고요?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5년 전부터요. 구청에서 만들었어요. 버려진 공간을 시민 문화 공간으로요. 그제야 봤습니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었어요. 조명은 눈이 편한 색온도로 설계되어 있었고요. 쓰레기통은 10m마다 있었습니다. 분리수거함도 있었죠. CCTV도 곳곳에 있었어요. 전부 사람을 위한 설계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청결도였습니다. 쓰레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바닥도 깨끗했습니다.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공연 끝나고 자기 자리를 스스로 정리했습니다. 쓰레기는 분리수거했고요. 옆에 앉은 대학생에게 물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깨끗하냐고요. 우리 공간이라고요. 공공시설을 내 것처럼 아끼는 마인드였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우리 공간이잖아요. 그 말에 충격받았습니다. 이게 한국이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공공시설을 함부로 대합니다. 남의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낙서하고 부수고 더럽혀도 세금 내니까 청소하겠지 생각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공공시설을 내 집처럼 지켰어요. 저는 다리 난간에 기대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더 아름다운 건 사람들이었어요. 서로를 배려하고 공간을 아끼는 시민들이요. 그날 밤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다리 밑이 카페가 되는 나라의 비밀이었어요.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이건 나라가 아니라 철학이다. 우리나라 다리 밑은 지옥인데 한국은 미래에 살고 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걸요. 시설은 정부가 만들지만 지키는 건 국민이었습니다. 그게 한국의 진짜 힘이었어요. 자정이 넘었습니다. 청계천에 갔어요.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캐나다에서 밤에 혼자 하천 산책로 가는 건 자살 행위거든요. 강도나 마약쟁이를 만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촬영은 해야 했어요.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조깅하는 사람, 산책하는 커플, 벤치에 앉아 책 읽는 학생까지요. 자정인데요. 여자들도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어요. 조명이 따뜻했습니다. 너무 밝지도 어둡지도 않았어요.
딱 안전하게 느껴지는 밝기였죠. CCTV가 곳곳에 있었고 비상벨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필요 없어 보였어요. 분위기 자체가 평화로웠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앞에서 비명이 들렸어요. 20대 커플이었습니다. 여자가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핸드폰은 바닥에서 튕겨나가 10m 뒤로 굴러갔죠. 남자가 주우러 가려는데 누군가 더 빨랐습니다. 70대 할아버지였어요. 지팡이를 짚고 계셨는데 갑자기 전력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100m를 뛰었어요. 숨이 찰 정도로요. 핸드폰을 집어들고 다시 뛰어왔습니다. 여기요. 할아버지는 헥헥거리며 핸드폰을 건넸어요. 커플은 깜짝 놀라 감사하다고 연신 고개를 숙였죠. 할아버지는 손을 저으며 걸어갔습니다.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요. 저는 그 장면을 다 찍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70대가 100m를 뛰었다고요? 남의 핸드폰 돌려주려고요? 실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 카메라 가방을 벤치에 두고 10분 동안 떨어져 있었어요. 노트북, 카메라, 지갑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몇 천만 원어치였죠. 떨렸습니다. 솔직히 누가 가져갈 거라 생각했어요. 캐나다였으면 3분 만에 사라졌을 겁니다. 런던도, 파리도, 뉴욕도 마찬가지예요. 10분 후 돌아왔습니다. 가방이 있었어요. 그런데 위치가 달랐습니다. 더 안쪽으로 밀려 있었죠. 50대 아주머니가 지나가다 밀어둔 거였어요. 떨어질까봐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앉아야 했어요. 이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나라요. 옆 벤치에 앉은 대학생에게 물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안전하냐고요? 네, 당연하죠. 밤에도 안전해요. 제 여동생도 혼자 산책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가 안 됐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냐고요. 학생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서로 믿으니까요. 우리는 이웃을 도둑으로 안 봐요. 그 말에 충격받았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이웃도 의심합니다. 문 잠그고 경보기 달고 CCTV 설치해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신뢰가 먼저였어요. 숙소로 돌아와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자정의 서울. 완전한 신뢰를 보다였어요. 다음날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습니다. CNN과 BBC에서 연락이 왔어요. 인터뷰 요청이었죠.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이건 유토피아다. 인류의 희망을 봤다. 한국은 다른 차원이다. 학자들이 논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을 신뢰사회 실험실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기술 선진국이 아니었어요. 인간 선진국이었습니다. 진짜 기술은 신뢰였어요. 그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시민 한 명 한 명이 만들어가는 거였죠. 저는 리웨이입니다. 상하이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예요. 중추절이 다가왔습니다. 부모님 댁에 가야 했죠. 항저우까지 400km였어요. 보통은 4시간 거리입니다. 아침 6시에 출발했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했어요. 그런데 이미 막혀 있었습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100m를 갔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200m를 갔죠. 화가 났습니다. 시간은 돈이거든요. 저는 효율을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3시간째였습니다. 완전히 멈췄어요. 1m도 안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이 차에서 내리기 시작했어요. 앞차 가족이 돗자리를 펼쳤습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서요. 김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공놀이를 했고요.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요. 옆차에서는 마작판이 나왔습니다. 4명이 고속도로 바닥에 앉아 마작을 시작했어요. 돈을 걸고요. 저는 창문을 열고 외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한 남자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안 움직이는데 뭐 하겠어요? 놀아야죠. 미칠 것 같았습니다. 5시간째 같은 자리였어요. 차가 5분이 됐습니다. 에어컨을 계속 틀 수도 없었죠. 기름이 바닥날 테니까요. 6시간 만에 휴게소가 보였습니다. 겨우 들어갔어요. 지옥이었습니다.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쓰레기통이 넘쳐 흘렀고 바닥도 더러웠습니다. 악취가 코를 찔렀어요. 화장실은 더 심했습니다. 줄이 50명이었어요.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안에 들어가자 숨이 막혔어요. 변기는 막혀 있었고 휴지는 없었고 물도 안 나왔습니다. 식당에 갔습니다. 비쌌어요. 그런데 맛은 없었습니다. 라면 한 그릇에 40위안이었는데 면은 불었고 국물은 짰어요. 결국 12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4시간 거리를 12시간이요.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화가 났거든요. 매년 똑같았어요. 명절만 되면 고속도로는 주차장이 됐고
휴게소는 지옥이 됐습니다. 언제까지 일해야 하나 싶었어요.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검색했어요. 한국 고속도로 휴게소라고요. 후기가 쏟아졌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쓴 글이었어요. 화장실에서 향기가 난다. 쇼핑몰처럼 깨끗하다. 중국이랑 비교 불가다. 천국과 지옥 차이다. 사진도 봤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깨끗한 바닥, 정돈된 매장, 쾌적한 화장실이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도 있었고 브랜드 카페도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댓글이었습니다. 한국 휴게소는 여행지예요. 일부러 들러요. 화장실이 호텔급이에요. 음식도 맛있고 가격도 괜찮아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휴게소가 여행지라고요? 화장실이 호텔급이라고요? 거짓말 같았어요. 하지만 후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수백 개였어요. 다 거짓말일 수는 없었죠. 사진도 진짜 같았고요. 마음속에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언젠가 직접 확인해야겠다고요. 한국 고속도로를 달려봐야겠다고요. 창밖을 봤습니다. 상하이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중국은 큰 나라입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작았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인데 시스템은 거대했던 거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요. 관리와 배려가 중요한 거였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서울 긴급 출장이 잡혔어요. 거래처 미팅이었죠. 인천공항에서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평택까지 가야 했거든요.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놀랐어요. 아스팔트가 매끈했습니다. 중국처럼 울퉁불퉁하지 않았어요. 소음도 없었죠. 조용했습니다.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달리고 있었어요. 끼어들기도 없었고 경적도 안 울렸습니다. 하이패스를 통과했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갔죠. 자동 결제였습니다. 중국은 톨게이트마다 줄 서야 하거든요. 10분씩 기다려요. 여긴 달랐습니다. 끊김이 없었어요. 30분쯤 달렸을까요? 첫 번째 휴게소가 보였습니다. 안성 휴게소였어요. 들어가 봤습니다. 주차장부터 달랐습니다. 바닥이 깨끗했어요. 쓰레기가 안 보였습니다. 차들이 질서 있게 주차되어 있었고요. 사람들은 조용히 걷고 있었죠.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놀랐어요. 쇼핑몰 같았습니다. 밝고 넓었어요. 바닥은 반짝였고 천장은 높았습니다. 매장이 줄지어 있었어요. 편의점, 카페, 식당, 빵집까지요. 화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얼어붙었습니다. 향기가 났습니다. 악취가 아니라 은은한 꽃향기요. 바닥은 말라 있었어요. 중국처럼 물이 고여 있지 않았습니다. 변기는 깨끗했고 휴지도 충분했어요. 비누도 있었고 핸드 드라이어도 잘 작동했습니다. 청소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계속 청소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쓰는 족족 닦았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서 그 광경을 봤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전기차 충전소가 보였어요. 8대나 됐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도 있었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안마 의자도 있었고 수유실도 있었습니다. 식당에 갔습니다. 김치찌개를 시켰어요. 기대 안 했습니다. 중국 휴게소 음식은 맛없거든요. 그런데 놀랐어요. 맛있었습니다. 진짜 맛있었어요. 가격도 합리적이었죠. 10,000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휴게소는 더 컸습니다. 죽전 휴게소였어요. 브랜드 카페가 5개나 있었습니다. 스타벅스, 투썸 플레이스, 엔젤리너스까지요. 식당도 다양했어요. 한식, 중식, 일식, 양식까지 있었죠. 약국도 있었습니다. 휴게소에 약국이요? 믿을 수 없었어요. 지역 특산품 매장도 있었습니다. 과일, 견과류, 김, 전통 과자까지 팔고 있었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생각했어요. 이게 차이구나 싶었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차이요. 건물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문화와 관리의 문제였습니다. 중국도 돈은 있습니다. 휴게소 지을 돈도 있고 시설 만들 돈도 있어요. 그런데 안 합니다. 관리를 안 하거든요. 만들어 놓고 방치해요. 쓰레기는 안 치우고 고장난 시설은 안 고치고 청소도 안 합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끊임없이 관리했어요. 청소 직원이 계속 돌아다녔고 시설도 항상 점검했습니다. 국민들도 협조했어요. 쓰레기를 함부로 안 버렸고 시설을 아껴 썼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었어요. 깨끗한 화장실, 다양한 매장, 전기차 충전소, 놀이터까지요. SNS에 올렸습니다. 이게 휴게소다. 중국과는 차원이 다르다.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부럽다. 언제 중국도 저렇게 되나? 우리는 왜 안 되는 거냐? 저는 답글을 달았어요. 돈의 문제가 아니다. 의식의 문제다. 그날 저녁 서울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예요. 하지만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시민을 배려하는 나라였죠. 한국 친구 김태준이 전화했습니다. 리웨이, 부산 가봤어? 안 가봤다고 했어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속버스 타봐. 너 충격받을 거야.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버스가 뭐가 특별하다고요. 중국 버스도 타봤고 유럽 버스도 타봤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음날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 갔습니다. 깨끗했어요. 바닥이 반짝였고 화장실도 쾌적했습니다. 대기실에 충전 포트도 있었고요. 프리미엄 버스 표를 샀습니다. 4만 원이었어요. 중국보다 비쌌습니다. 하지만 태준이 꼭 타보라고 했거든요. 버스가 들어왔습니다. 외관부터 달랐어요. 깨끗하고 세련됐습니다. 탑승했어요. 그 순간 입이 벌어졌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였습니다. 아니, 비즈니스 클래스보다 나았어요. 좌석이 가죽이었고 엄청나게 넓었습니다. 다리를 완전히 뻗을 수 있었어요. 리클라이닝을 눌렀습니다. 거의 평평하게 젖혀졌어요. 침대 수준이었습니다. 개인 모니터도 있었고 무선 충전 패드도 있었죠. 프라이버시 커튼까지 있었어요. 미쳤다 싶었습니다. 이게 버스라고요? 출발했습니다. 진동이 거의 없었어요. 조용했습니다. 중국 버스는 시끄럽거든요. 엔진 소리가 크고 덜컹거려요. 여긴 달랐습니다. 비행기 같았어요. 화장실도 있었습니다. 버스에 화장실이요? 들어가 봤어요. 깨끗했습니다. 향기도 났고요. 휴지도 충분했고 비누도 있었습니다. 좌석으로 돌아왔습니다. 리클라이닝을 최대로 눕히고 누웠어요. 편했습니다. 정말 편했어요. 비행기 비즈니스석보다 나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영상을 찍었어요. 좌석, 모니터, 충전 패드, 커튼까지 전부 찍었습니다. SNS에 올렸어요. 이게 버스냐? 비즈니스 클래스냐? 30분 만에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습니다. 1시간 만에 50만이었어요.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거짓말이지. 합성 아니야. 중국 비행기 1등석보다 낫다. 대체 한국은 뭐냐?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한국 프리미엄 버스가 1위였어요. 중국 저녁이 들썩였습니다.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4시간이었는데 전혀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개운했습니다. 잠을 푹 잤거든요. 버스 정류장을 봤습니다. 또 놀랐어요. 유리로 된 정류장이었습니다. 안에 난방이 됐고 의자도 있었어요. 실시간 버스 도착 정보가 떴고 무선 충전 패드도 있었습니다. CCTV도 있었고요. 상하이로 돌아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을 봤어요. 낡았습니다. 지붕은 녹슬었고 벤치는 부러져 있었어요. 바닥은 더러웠고 쓰레기가 굴러다녔습니다. 실시간 정보도 없었고 충전기도 없었어요. 버스를 탔습니다. 좁았어요. 냄새도 났습니다. 시끄러웠고 덜컹거렸죠. 좌석은 딱딱했고 에어컨은 고장났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차이가 너무 컸어요. 같은 버스인데 천국과 지옥 차이였습니다.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차이는 돈이 아니라 시민을 생각하는 마음이다. 조회수가 1000만을 넘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반응했어요. 비판 여론이 쏟아졌거든요. 일부 지방정부는 버스 정류장 개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태준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물었어요. 한국도 원래 이랬어?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옛날엔 중국이랑 비슷했어. 지저분했고 불편했지. 놀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뀐 거냐고 물었어요. 교육이야. 그리고 법. 시간이 걸렸어. 20년, 30년 걸렸지. 시설은 정부가 만들지만 지키는 건 국민이거든. 그 말에 깨달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던 거죠.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화장실에 갔어요. 더러웠습니다. 휴지가 바닥에 널려 있었고 세면대는 물이 고여 있었어요. 결심했습니다. 작은 것부터 바꾸자고요. 회의를 소집했어요.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회사 화장실을 깨끗하게 씁시다. 한국처럼요. 직원들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시작했어요. 쓰레기는 통에 버리고 세면대는 닦고 휴지는 제자리에 뒀습니다. 일주일 후 변화가 보였습니다. 화장실이 깨끗해졌어요. 직원들도 만족했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했어요. 언젠가 중국도 한국처럼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한 개인의 작은 변화가 국가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상징적인 메시지 전달. 한국의 경쟁력은 단순한 성과가 아니라 일상 속 작은 혁신과 배려에서 나온다는 점을 강조.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모습,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일상이 사실은 놀라운 글로벌 경쟁력임을 재발견하는 순간, 제 영상이 중국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SNS 조회수가 2천만을 넘었거든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부러움이 아니었어요. 실천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쓰레기 함부로 안 버리겠습니다.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 청소 시작했어요. 버스에서 자리 양보했습니다. 한 버스 기사가 댓글을 남겼어요. 오늘부터 제 버스를 더 깨끗하게 유지하고
승객들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겠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작은 한국 만들기 챌린지가 유행했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에서 사람들이 동참했어요. 줄서기, 쓰레기 분리수거, 공공시설 아껴 쓰기요. 충칭시는 버스 정류장 개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난방 의자와 실시간 정보판 설치였어요. 항저우시는 휴게소 청결 관리 강화 방침을 내놨죠. 한 달 후였습니다. 다시 서울 출장이 잡혔어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여전히 깨끗했어요.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매끈했어요. 휴게소에 들렸습니다. 향기가 났죠. 버스를 탔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한국은 변함없이 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눈이 달라졌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았거든요. 명동거리를 걸었습니다. 자정이었어요. 여자들이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없이요. 벤치에 가방을 두고 편의점 가는 사람도 봤어요. 돌아오면 그대로 있을 거라 믿었던 거죠. 이게 한국이었습니다. 신뢰로 돌아가는 나라요. 양심으로 지켜지는 사회요. 우리는 매일 이 놀라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난방되는 지하철 의자, 향기 나는 화장실, 신뢰로 움직이는 무인 가게까지요. 이 모든 게 당연한가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온 문화입니다. 세계가 한국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그들의 꿈이에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받아보세요. 대한민국 자랑스럽습니다.